여러분, 냄새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3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부부의 연을 단칼에 끊어버린 이유가 고작 그놈의 밥 냄새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부엌대기로 살았던 여자가 쉰내 난다는 이유로 버려진 기막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억울한 사연이 더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남편 퇴임식. 이정순 씨에게 오늘은 자신의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명예롭게 은퇴하는 남편 박철민 씨의 길을 살려주겠다며 정순 씨는 무려 3일 밤낮을 주방에서 보냈습니다. 갈비찜 핏물을 빼고 잡채에 들어갈 당면을 삶고 전을 부치느라 정순 씨의 손가락은 퉁퉁 불어 터졌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이가 밖에서 고생한 세월이 얼만데 이 정도야 약과지. 김 사장네, 이 이산에 다 온다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 면이 서지. 정순 씨는 낡은 앞치마에 밴 기름 냄새를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이 냄새야말로 남편을 저 높은 자리까지 올린 내조의 힘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신사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 정순 씨는 갓 쪄낸 뜨거운 갈비찜 그릇을 들고 서둘러 거실로 나가려 했습니다. 여보, 식사들 먼저 하세요. 내가 아주 귀한 한우로. 하지만 거실로 향하는 문을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남편 철민 씨였습니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정순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이 말이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꼬라지를 하고 손님들 앞에 나서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당신 기 살려주려고 내가 며칠을 뗐어. 당신 몸에서 나는 그 퀴퀴한 찌개 냄새 역겨워서 못 맡겠으니까 주방에 처박혀 있어. 음식은 도우미 아줌마 보고 나르라고 해. 촌스럽게 나서지 말고. 철민 씨는 정순 씨를 주방 안쪽으로 거칠게 밀어넣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순 씨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식어가는 것을 보며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집이 아니라 화려한 파티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장판이 된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정순 씨는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그때 철민 씨가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도장 찍어. 내 퇴직금 정산 끝나는 대로 집 내놓을 거야. 이혼 서류였습니다. 정순 씨는 젖은 고무장갑을 낀 채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30년을 당신 그림자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철민 씨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 넥타이는 오늘 파티에 온 젊은 여자 김 실장이 골라준 명품이었습니다. 잘못? 당신 잘못 없지. 그냥 내가 질린 거야. 당신한테서 나는 그 곰팡내 같은 냄새, 구질구질한 옷차림, 억척스러운 말투. 다 지긋지긋해. 나 이제 은퇴도 했겠다. 품위 있게 브런치도 먹고 와인도 마시면서 살 거야. 당신 된장국 말고. 품위. 그놈의 품위가 대체 뭐길래. 정순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이혼 서류를 적셨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철민 씨가 말한 품위를 온몸에 휘감은 여자, 보험 설계사 김미주였습니다. 그녀는 정순 씨가 밤새 고아 만든 갈비찜 냄비를 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 오빠, 집안의 냄새가 왜 이래요? 이게 다 뭐야? 갈비찜? 요즘 세상에 누가 촌스럽게 이런 걸 집에서 해먹어요? 미주 씨는 정순 씨가 보란 듯이 냄비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안 돼. 그거 우리 엄마 비법으로 만든. 아줌마,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오빠는 이제 저랑 스테이크 썰 거예요. 이런 개밥 같은 건 아줌마나 많이 드세요.
철민 씨는 그런 미주 씨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정순 씨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사랑이 그 갈비찜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순 씨는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낡은 옷가지가 든 가방 하나와 철민 씨가 옛다, 적선이다 하며 던져준 위자료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뒤로하고 걷는 정순 씨의 등 뒤로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갈비찜처럼 다 쓰고 버려진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음식은 썩으면 쓰레기가 되지만 제대로 묵히면 보약이 된다는 것을요. 철민 씨가 버린 건 쉰내 나는 아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다는 걸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갈 곳 잃은 정순 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운명은 무엇일까요? 가슴 먹먹해지는 우리네 엄마 이야기, 정순 씨가 보란듯이 일어서길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엄마의 품이죠. 여기 30년 만에 친정엄마의 빈집을 찾아간 한 여자가 있습니다. 폐허가 된 그곳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장독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순 씨가 도착한 곳은 충남 공주의 한 외진 골목이었습니다. 원조 장터 국밥이라는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뒤 10년 넘게 방치된 집. 이곳이 바로 정순 씨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마지막 도피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훅 끼쳐옵니다. 전기도 수도도 끊긴 냉방. 정순 씨는 짐가방을 내려놓을 힘조차 없어 먼지 쌓인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근데 집이 나랑 똑같네. 다 망가지고 아무도 안 찾고. 춥다 엄마. 밤이 되자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정순 씨는 엄마가 생전에 덮던 눅눅한 목화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먹을 것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허기와 추위 속에서 비참한 첫 밤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번화가. 화려한 조명 아래 르 미주로 MIJU라는 간판이 불을 밝힙니다. 철민 씨가 퇴직금을 몽땅 털어 차린 프리미엄 브런치 카페의 오픈 파티가 한창입니다. 철민 씨는 이태리산 맞춤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거만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김미주 실장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팔짱을 끼고 있네요. 자, 다들 많이 드십시오. 우리 카페 셰프가 프랑스 유학파 출신입니다. 재료부터가 달라요, 재료부터가. 그 촌스러운 국밥이니 찌개니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오빠, 너무 멋있다. 역시 남자는 투자를 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 저 늙은 아줌마랑 살 때는 이런 품격 상상도 못했잖아. 테이블 위에는 보기에만 예쁜 케이크와 파스타가 즐비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한 입 먹고는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 깊은 맛이라곤 없는 플라스틱 같은 음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철민 씨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성공한 인생만이 보일 뿐입니다. 공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순 씨는 타는 듯한 갈증과 허기에 눈을 떴습니다.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본능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엌을 뒤져보았지만 쥐가 파먹은 흔적뿐. 그녀는 홀린 듯 뒤뜰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대는 처참했습니다. 항아리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그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찌꺼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산산조각난 그녀의 인생 같았죠. 다 깨졌네. 하나도 남은 게 없어. 나처럼. 그때였습니다. 구석진 곳 자풀에 가려져 있던 작은 항아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일하게 뚜껑이 덮여 있는 항아리.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풀을 걷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썩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큰하고 깊으면서도 묵직한 바로 세월의 향기였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칠흑같이 검은 액체가 찰랑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30년 전 시집가는 딸을 위해 담가두었던 시간장이었습니다. 수분이 날아가고 소금 결정이 보석처럼 박힌 찐득한 검은 액체. 그것은 간장이 아니라 엄마의 피와 땀 그리고 딸을 향한 기다림이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정순 씨는 뒤뜰 텃밭에 아직 남아있던 시들한 배추 몇 잎을 뜯었습니다. 수도가에서 대충 씻어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멸치 육수도 고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맹물과 배추 그리고 엄마가 남긴 시간장 한 숟가락이 전부였습니다. 불을 피우고 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맹물에 불과했던 냄비에서 구수하고 깊은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그 냄새는 차가웠던 폐가의 순식간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순 씨는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 한 입 삼켰습니다. 그건 그냥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혀끝을 감싸고 도는 감칠맛,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은 위장을 녹이는 뜨거운 위로였습니다. 30년 묵은 장맛이 그녀의 텅 빈 속을 꽉 채워주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너무 배고파. 흑흑. 이 맛있는 걸 두고 내가 어디를 헤맨 거야. 정순 씨는 밥도 없이 국물만 연신 퍼먹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지만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가 차오르자 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다른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살아야겠다. 이 맛을 두고는 못 죽겠다. 강남 카페 철민 씨가 우아하게 포크로 빵을 찍어 먹습니다. 하지만 입안이 까끌까끌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퍽퍽한 빵. 그는 목이 메어 억지로 물을 들이킵니다. 표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게 성공의 맛이지. 그렇고 말고. 공주 폐가 정순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배춧국을 후루룩 마십니다. 볼이 발그레해지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초라한 행색이지만 그 표정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롭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 진짜 맛은 기다림 속에 있다는 거. 국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운 정순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어가던 눈동자에 생기가 돕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겉표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제목. 우리 정순이 줄 맛있는 거. 정순 씨는 그 공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굳게 닫힌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박철민, 김미주. 두고 봐. 당신들이 먹는 그 비싼 브런치보다 내 간장 한 방울이 더 귀하다는 거. 뼈저리게 알게 해줄 테니까. 깨진 독 같았던 정순 씨의 인생에 엄마가 남긴 시간장이라는 새로운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순 씨는 이 낡은 공책과 시간장 하나로 화려한 강남의 브런치 카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들 인생의 벼랑 끝에서는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줄이 천년을 버틸 튼튼한 묵은 줄인지 아니면 당기자마자 툭 끊어질 썩은 줄인지 잡아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게 비극입니다. 여기 인생의 벼랑 끝에서 각자 다른 줄을 잡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시장 바닥의 흙먼지 속에서, 다른 한 명은 화려한 은행 VIP룸에서 말이죠. 공주 산성시장 한 귀퉁이. 정순 씨는 사과 괴짝 2개를 엎어놓고 작은 좌판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습니다. 엄마의 시간장으로 졸여낸 깻잎지와 무장아찌, 그리고 멸치볶음이 전부였죠. 하지만 시장의 텃세는 매서웠습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여편네가 상도덕도 없이 여기다 판을 벌려. 옆자리 생선 장수 아줌마가 구정물을 튀기며 눈치를 줬고, 지나가는 손님들은 초라한 정순 씨의 좌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파리만 날리는 시간. 정순 씨는 무릎 위에 앞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걸까? 포기하고 싶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통에서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최고령 터줏대감 욕쟁이 할매가 정순 씨 앞을 지나다 멈칫했습니다. 할매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대뜸 깻잎지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정순 씨의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이거 네가 맹글었냐? 네. 저희 엄마가 남기신 간장으로.
어쩐지 요즘 것들은 죄다 설탕 범벅이라 링링한디 이건 아주 깊네 깊어. 꼭 옛날 우리 엄니가 해주던 맛이여. 할매의 한마디는 확성기보다 강력했습니다. 야야, 여기 와서 이것 좀 먹어봐라. 간이 아주 기가 막힌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흰 쌀밥을 부르는 짭조름하고 깊은 감칠맛. 정순 씨의 반찬통은 반나절도 안 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의 르 미주 카페는 한산하다 못해 썰렁했습니다. 철민 씨는 휴대폰으로 올라온 리뷰들을 확인하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별점 1점 가격은 호텔급인데 맛은 편의점 도시락보다 못함. 별점 1점 인테리어만 예쁘고 음식에서 플라스틱 만남. 사장님 태도도 별로임. 철민 씨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미주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다가왔습니다. 오빠,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이게 다 인테리어가 2% 부족해서 그래. 요즘 트렌드는 하이엔드 럭셔리인데 우리 가구가 좀 약하잖아. 조명이랑 가구만 싹 바꾸면 손님들 줄 설 텐데. 미주야, 나 퇴직금 다 썼어.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다니까. 오빠 사업이 장난이야? 지금 여기서 멈추면 퇴직금 다 날리는 거야. 오빠 명의로 된 아파트 있잖아. 그거 담보 잡으면 5억은 바로 나올걸? 아파트.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던 철민 씨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실패자로 남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그는 결국 미주 씨가 내민 대출 신청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다시 공주시장. 정순 씨의 좌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꼭 나와요. 손님들의 응원에 정순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단속 떴다. 싹 다 치워. 누군가의 고함과 함께 구청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노점이라는 신고가 들어갔던 겁니다. 아줌마,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비키세요.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거 아니면 굶어 죽어요. 제발요. 와장창. 신랑이 끝에 좌판이 뒤집혔습니다. 정성스레 담근 깻잎지가 흙바닥에 나뒹굴고 귀한 시간장 국물이 먼지와 뒤섞였습니다. 더러운 흙보다 자신의 정성이 쓰레기 취급받는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이게 어떤 음식인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남겨준 건데? 흑흑. 철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좌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담보대출금 5억 원이 미주 씨의 통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주야, 방금 보냈다. 이게 진짜 내 마지막 돈이야. 알지? 이번엔 정말 잘해야 해. 수학이 넘어 미주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높았습니다. 어머 오빠, 입금 확인됐어. 내가 바로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하고 연락할게. 오빠는 이제 회장님 소리 들을 일만 남았네. 사랑해. 전화를 끄는 미주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카페 구석에 놓인 자신의 명품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민 씨가 있는 쪽을 향해 싸늘하게 비웃으며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사랑은 무슨. 노인네 냄새나서 비위 상해 죽는 줄 알았네. 잘 있어라 호구 오빠. 미주 씨가 유유히 카페 뒷문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 철민 씨가 잡고 있던 동아줄은 소리 없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해질녘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고 정순 씨만 텅 빈 골목에 남았습니다. 엉망이 된 옷, 헝클어진 머리, 손톱 밑에 낀 시꺼먼 흙대.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깻잎 한 장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의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지폈습니다. 정순 씨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장 바닥을 향해, 아니 세상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다 봤지? 나 안 죽어. 밟으면 밟을수록 더 질겨질 거야. 이깟 흙먼지 털고 일어나서 기어이 보란듯이 성공할 거니까. 정순 씨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양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
아니, 도끼를 품은 야생화의 눈빛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사기꾼의 먹잇감이 된 줄도 모른 채 샴페인을 터뜨리는 철민 씨의 밤. 그리고 처참하게 짓밟혔지만 흑투성이가 된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선 정순 씨의 밤. 과연 누가 진짜 승자가 될까요? 썩은 동아줄을 잡은 자의 추락과 묵은 동아줄을 꼬아 만든 자의 비상. 그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말에 꽃향기는 백리를 가고 사람의 덕은 만리를 간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백리도 만리도 아닌 천리를 가는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30년 묵은 간장으로 지은 따뜻한 밤 냄새입니다. 구청 단속반에 쫓겨 흙바닥에 나뒹굴던 정순 씨의 눈물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울린 감동의 맛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의 말로는 얼마나 처참한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좌판이 엎어지고 며칠 뒤 기적은 아주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정순 씨의 깻잎질을 사 먹으며 눈물을 흘리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맛집 유튜버였습니다. 그가 올린 영상의 제목은 30년 된 폐가에서 찾은 우리 엄마의 맛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기교도 없는 영상이었지만 투박한 뚝배기 앞에서 펑펑 울며 밥을 먹는 청년의 모습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닙니다. 그리움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에 지친 분들, 제발 여기 가서 이 국물 한 번만 드셔보세요. 돌아가신 엄마가 등 두드려주는 맛입니다. 영상은 하룻밤 사이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당장 가겠다, 택배 되냐, 우리 엄마 생각난다는 반응이 폭주했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정순 씨의 이지 폴더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오신다고요? 아이고, 자리가 없는데. 재료도 다 떨어졌고. 사람들은 정순 씨의 음식이 진짜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에게 구박받으며 묵혀왔던 그 내공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하기 위해 폐가를 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썩은 기둥을 닦아내고 구멍난 지붕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반듯한 나무 현판을 걸었습니다. 정순네 밥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을 건 첫 가게였습니다. 오픈 첫날 가게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장님, 여기 시간장 정식 3개요. 여긴 깻잎지가 예술이래. 좀 더 싸갈 수 있어요? 주방에 선 정순 씨는 땀범벅이 되었지만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낡은 한복을 개량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그녀는 더 이상 부엌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을 지휘하고 수백 명의 손님을 먹이는 어엿한 오너 셰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고프시죠? 밥은 무한 리필이니 든든하게 드시고 가세요. 한편 강남의 화려했던 카페 르 미주 앞, 철민 씨는 굳게 잠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임대문의 종이만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주야, 김미주, 너 어디 갔어? 내 돈 내놔. 내 아파트 판 돈 내놓으라고. 전화기는 며칠째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반복했습니다. 미주 씨는 철민 씨가 대출받아 넘긴 5억 원과 가게 보증금까지 싹 챙겨 야반도주한 뒤였습니다. 철민 씨에게 남은 건 수십억의 빚과 빨간 압류 딱지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장님 소리를 듣던 그는 하루아침에 월세방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강남 거리. 철민 씨는 구겨진 양복을 입은 채 갈 곳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배가 고파 편의점 앞을 서성였지만 주머니에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정순 씨의 밥이 지금 그에게는 사무치게 그리운 생명줄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철민 씨가 겨우 몸을 피한 곳은 허름한 찜질방이었습니다. 남들이 먹다 남긴 삶은 달걀 껍데기를 보며 침을 삼키던 그때 대형 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네, 요즘 전국 미식가들을 사로잡은 화제의 인물이죠. 30년 묵은 장맛으로 기적을 일궈낸 정순네 밥상 이정순 대표님 모셨습니다. 철민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 정순 씨는 자신이 알던 그 초라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고상한 한복 맵시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녀는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비법이요? 기다림이죠. 사람도 장도. 묵어야 깊은 맛이 나는 법인데 그걸 모르고 겉모습만 좇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 말은 마치 TV 화면을 뚫고 나와 철민 씨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 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후회, 수치심 그리고 비열한 희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이가 성공했어? 그래, 정순이는 마음이 약해. 내가 가서 빌면 20년 산 정이 있는데 설마 내치겠어? 매니저라도 시켜달라고 하자. 다음 날 충남 공주. 정순네 밥상 앞은 전국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뒤편 꾀재재한 몰골의 한 남자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떡진 머리에 얼룩진 양복, 냄새나는 구두. 바로 박철민입니다. 철민 씨는 긴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노숙자 같은 그를 보며 코를 막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철민 씨의 시선은 오직 가게 안 통유리창 너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우아하게 웃고 있는 그녀. 그때 정순 씨가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성공한 CEO가 된 전처, 그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전남편. 정순 씨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습니다. 반면 철민 씨는 비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손을 흔들려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과연 정순 씨는 저 뻔뻔한 남자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의 위로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소금 뿌리기일까요? 점심 장사가 한창인 정순네 밥상. 향긋한 밥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가게에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리, 그리고 술과 땀의 쩐 냄새. 박철민 씨였습니다. 직원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철민 씨는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여전히 거만했던 옛 시절을 흉내내고 있었죠. 비켜. 나 여기 사장 남편이야. 여보. 나왔어. 박철민이 왔다고. 식사하던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거짓골은 뭐야? 사장님 전 남편이라는데? 철민 씨는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주방 앞에 서 있는 정순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덥석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많이 놀랐지?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여우 같은 년한테 속아서 잠시 돌았었나 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당신 혼자 이 큰 가게 꾸리려면 힘들잖아. 내가 매니저 해줄게. 카운터라도 볼게. 철민 씨의 말은 애원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떼쓰기였습니다. 30년 동안 정순 씨를 하대하던 그 버릇, 바닥까지 추락해서도 고쳐지지 않은 그 못난 천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정순 씨는 잡힌 소매를 거칠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철민 씨의 손을 내려다보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서늘한 눈빛에 철민 씨는 움찔하며 슬그머니 손을 놓았습니다. 정순 씨는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소란을 잠재우고는 턱짓으로 주방 구석의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식재료를 다듬을 때나 쓰는 손님은 절대 앉히지 않는 구석자리였습니다. 앉아요. 밥은 먹고 떠들어야지. 철민 씨는 그 말이 마치 용서의 신호라도 되는 양 안도하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정순이는 마음이 약해. 밥을 준다는 건 받아주겠다는 뜻이야. 그는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켜며 혼자만의 착각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정순 씨가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뚝배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뽀얀 국물에 숭덩숭덩 썬 고기가 가득 들어간 소고기 국밥,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 철민 씨가 그토록 냄새난다며 타박했던 바로 그 밥상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철민 씨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위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뜨거운 국물을 식히지도 않고 입안으로 퍼부었습니다. 입천장이 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좋다.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 그 미주년이 사주던 파스타 나부랭이랑은 비교가 안 되네. 쩝쩝. 여보, 더 없어? 김치 좀 더 줘봐. 국물 한 방울,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우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르니 다시 뻔뻔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민 씨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거만한 자세로 정순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잘 먹었네. 이제 슬슬 이야기 좀 해볼까? 내가 생각해둔 프랜차이즈 계획이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게 안의 어떤 소음보다 명확하게 철민 씨의 귀에 꽂혔습니다. 박철민 씨, 밥 다 먹었으면 이제 나가요. 철민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여보, 나가라니? 갈 데도 없는 사람한테. 당신 내 밥 냄새나서 지겹다 그랬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밥상 치우라고 소리 질렀잖아. 이게 내가 당신한테 차려주는 마지막 밥이야. 예정 생각해서 배는 채워보낸다만 빈 그릇 치우는 건 이제 내 몫 아니야. 정순 씨의 말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제야 철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밥상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올리는 제사상처럼 그들의 관계를 끝내는 의식이었다는 것을요. 정순아, 너 왜 이래?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매니저 한다니까? 시키는 거 다 할게. 철민 씨가 매달리려 하자 건장한 남자 직원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정순 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내보내세요.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철민 씨는 짐짝처럼 들려가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정순,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널 걷어먹인 게 몇 년인데. 그의 고함은 육중한 유리문이 닫히며 맥없이 끊겼습니다. 가게 밖 찬 바람이 부는 거리에 나동그라진 철민 씨.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따뜻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안으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외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소란이 정리된 가게 안. 정순 씨는 흐트러진 앞치마를 고쳐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 걸린 거울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며 찌들어 있던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곳엔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의 당당한 주인, 이정순이 서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반깁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어서 오세요. 갓 지은 뜨신 밥 드시고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엔 힘이 넘쳤고 표정엔 그늘 한 점 없었습니다. 30년 묵은 시간장이 담긴 항아리 위로 눈부신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어두운 항아리 속에서 오랜 시간 숨죽여 기다려온 간장이 마침내 깊은 향을 내뿜으며 세상의 빛을 봅니다. 마치 정순 씨의 인생처럼요. 사람도 인생도 묵혀야 제맛이 납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제철입니다. 오늘 정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한 세월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만의 맛으로 세상을 이긴 그녀의 모습에서 여러분도 힘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시간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더 깊고 진해지기 위한 숙성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더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